안녕하십니까 부장님들 많이 접속하셨네요. 예,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안병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어요. 예, 불갑초등학교의 박영민 선생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민입니다. 예, 저 혼자 진행하면은 부장님들 보시는데 분위기도 딱딱하고 그럴 것 같아서 학생부장님들 입장에서 현장의 질이라던가 이것을 생동감 있게 말씀을 해주실 분으로 우리 박영민 선생님 모셨으니까요.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번 생방송은 기존에 저희가 집합연수로 학생부장님들 모시고 책임교사 연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접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오늘 주제는 전담기구 운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체 이제 계획 나간 내용에 따르면은 저희가 5번의 생방송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었고요. 오늘 순서는 전담기구와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으면서 짧고 굵게 진행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먼저 전담기구에 대한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릴 거고요. 네. 그러고 나면은 Q&A 음. 파트가 있습니다. 이때 채팅창에 여과 없이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방송으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시는 채팅창은 제가 다 읽어보고 바로바로 장학사님께 여쭤볼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어차피 Q&A 시간에 네. 자주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채팅창이 이제 뜨거워질 걸로 예상이 되어서 그동안 전담기구 관련해가지고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가 들어왔던 것들을 일부 저희가 먼저 모았어요. 그거를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 그거 이외에 이제 새로운 특이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하는 질의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먼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요. 이 생방송을 통해서 진행되는 연수 내용은 모두 우리 업무 포탈에 있는 업무 DB 그리고 학교 업무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유의사항을 참고해서 방송이 되는 거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접속하신 부장님들께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매뉴얼이 궁금하거나 서식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업무 DB로 들어가셔서 학교 업무의 생활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담기구 구성 및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한방에 해결하기. 한방에 해결하기. 예, 오늘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전담기구. 근데 실제로 한방에 해결은 안 되죠. 하셔야 돼요. 예, 먼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권자는 학교의 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시죠. 교장 선생님이시죠. 예, 네. 그래서 모든 전담기구 구성과 관련한 내부 결제 문건은 교장 선생님까지 내부 결제를 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담기구 구성원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그리고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중 학부모위원은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표 예시처럼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3분의 1도 포함이 되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런데 이 학부모위원은 어떻게 정하는가? 요 문제를 또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죠. 네. 시행령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오케이. 운영위원회 추천, 학교장 위촉. 예. 여기에서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학교에서 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학부모 인원수에 맞춰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명단을 해주면 그냥 그대로 학교장이 위촉을 하면 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일부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10명을 추천을 했어요. 그 중에서 교장 선생님이 2명을
위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2명을 선택했냐 그렇죠. 하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은 명단 추천을 그 구성 인원수에 맞춰서 맞게. 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구성 방법입니다. 예, 전담기구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부장님들께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계획을 내부 결제 받으셔야 되는데요. 복잡하게 붙임 파일로 하지 마시고요. 시행문에 그냥 그대로 요 정도의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네네. 예, 우리 학교의 전담기구 구성은 몇 명으로 하겠다. 오케이. 예, 그래서 교감 1명, 뭐 학생부장 1명, 기타 등등 몇 명으로 하겠다. 방법은 학부모위원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명단 추천 후 학교장이 위촉하고 이회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겠다. 오케이. 예, 요렇게 내부 결제를 받고 요걸 근거로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명단을. 그렇게 안건을 상정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인원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명단을 주면 그걸 근거로 하여 학교장이 위촉을 하면 되는데요. 그 위촉 마지막 단계는 땡땡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명단 확정 이렇게 또 내부 결제 한 건을 더 잡으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소속 직위 성명이 함께 들어가도록 네. 내부 결제를 학교장까지 득하면 전담기구 구성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혹시 학부모위원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예, 운영위원회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개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들 그 고민하고 계실 텐데 말이죠. 예, 어려웠었어요. 특히 네. 2월 달에 2월 초에 아마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이미 열어버려서 다시 열기 어렵다.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그렇죠. 질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예. 근데 원칙적으로는 추가해서 열어야 되는 것이 답입니다. 예. 예, 전담기구 구성의 예시입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총괄을 하시게 되고요. 각각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등의 역할이 따로 되도록 유의사항에 안내가 됐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교사나 상담교사, 미배치교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구성해 주시고요. 네네. 전담기구 구성원에 외부 전문가들 구성을 해도 되느냐? 예,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전담기구는 해당 학교의 소속 교원으로만 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유일하게 이제 외부에 계신 분은 학부모들밖에 네. 없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도 역시 뭐 초중 통합학교 이렇게 표현은 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따로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되고 다만 겸임을 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위원들이. 다음은 전담기구의 역할입니다. 크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해줘야 되고요.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 그 다음에 학교폭력을 사안 조사를 하는 것, 학교장 자체의 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 학교폭력 관련 대장을 관리하는. 전담기구에서 이제 학교폭력을 사안 조사를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사 책임자는 총괄은 교감 선생님이 하시지만 결론적인 책임자는 교장 선생님이셔요. 예, 그것을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사 담당자는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해당이 되고요. 내용과 어떤 조사 대상에 따라서 전담기구에서 정한 교원이 조사 진행 협조가 가능합니다. 좀 민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친근한 담임 선생님이 네네. 조사를 해주시도록 전담기구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사실 확인은 주로 학생 확인서를 작성을 함으로써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피해 관련 학생, 가해 관련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의 확인서 작성할 때 저희가 요번에 서식을 바꿨어요. 예전에 좀 굉장히 딱딱한 아주 딱딱해지죠. 예. 어디 무슨 조서 쓰는 것처럼. 그런 확인서였는데 좀 회복적 질문이 포함된 확인서로 저희가 서식을 변경했으니까요. 업무 DB에 자료를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자료는 업무 DB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피해 관련 학생 그리고 가해 관련 학생, 목격 학생 확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이제 관련 학생들의 학부모도 확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 요 서식도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확인서 작성이 끝나면 이제 기타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을 이제 CCTV 영상 자료라든가 뭐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 등등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요번에 저희가 서식을 바꾼 학생용 확인서입니다. 지금 예시로서 피해 관련 학생용이고요. 맨 위쪽에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다라고 하는 객관적 내용이 간략하게 표기가 되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서부터 보면 너희한테 어떤 일이 있었니? 조금 부드러워졌네요. 간지럽죠? 너희한테 어떤 일이 있었니? 이렇게 네, 이런 느낌으로. 예, 예전에 좀 강압적인 조사의 방식을 좀 벗어나서 학생들이 그래도 선생님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대사를 그대로 이렇게 멘트로 날리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예, 이 중에서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12번째 보면은요. 상대 친구가 이번 일을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화해할 수 있겠니? 예, 요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12번 질문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화해 조정의 의사를 확인할 때 근거로 삼는 문항이 되니까요. 요거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거나 강압적으로 화해해 뭐 이 방향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 아이가 상대 학생이 반성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화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꼭 이것을 조사 내용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참고로 부장님들, 저희 서식, 요 조사서 서식의 질문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가공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네. 또는 별지로 추가적인 조사 내용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요것은 지금 보호자용 확인서인데 여기도 역시 회복적 질문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도록 양식이 변경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는 저희가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연락을 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서식에 포함을 시켜두었습니다. 오케이. 혹시나 모르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기 위에 사안 번호를 적잖아요. 사안 번호는 어떻게 번호를 따죠? 학교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 대장이 있어요. 네. 예, 그 순서대로 학년도별로 네. 2020, 학년도입니다. 2020 다시 01 네. 예, 02 03 03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렇게 진행을. 저 2020하고 학교 이름을 쓰잖아요. 맞죠? 학교 이름은 앞에 쓰죠. 앞에 쓰는가요? 땡땡중 2020 제몇 호. 오케이. 예, 요렇게 네. 표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 학부모용 확인서 받을 때 이 학부모 확인서가 필수 서류인지를 여쭤보시거든요. 어떤 거요? 이 학부모 확인서요. 예, 요것은 필수 서류예요. 학부모한테 반드시 이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은 학부모의 지금 보호자의 요구 사항이라던가 지금 학생이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학교가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 서류. 그럼 학부모용 확인서를 받으려면 학부모를 학교로 오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학부모가 안 오신다. 예. 네, 너무 바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이 메일로 이 서식을 보내드리고 작성하셔가지고 보내주시도록. 그러면 혹시 그러면 이제 학부모가 전화로 하면 안 되냐라고 예.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전화로 이번 일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라고 예. 하시면 하는 내용들을 예. 받아 적어도 괜찮습니까? 그럴 때에는 좀 근거가 필요하니까는 녹음을 떠야겠죠? 그렇죠. 네. 녹음이라도 해야겠죠. 네, 녹음을 해서 예. 하는 방식으로 예. 만약에 학부모가 메일도 안 받겠다. 예. 그냥 전화를 합시다. 예. 라고 하면 양해를 구해야죠. 예.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예의 바르게 얘기해 주시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때 학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요 질문이 있죠. 네네.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화 모임에 참여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네. 문구가 바로 보호자의 화해 의지를 확인하는 그렇습니다. 질문이 됩니다. 네. 나중에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여부를 심의하게 될 때 화해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번에는 전담기구에서 조사할 때 유의사항인데요. 일단 학생들을 조사할 때는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또는 목격 학생의 진술은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야, 피해 학생 얘는 너한테 여기 이랬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 조금 피해 학생에게 2차적 피해를 줄 수 유도할
발언이 돼버리죠. 그렇죠. 야, 영민이가 봤다던데? 예. 이런 거죠. 얘는 네. 더 심했다던데 이렇게,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요 말씀을 좀 조심하시고요. 네, 네. 객관적으로 물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특정 사실을 유도한다거나 강압적 진술 방식도 피해 주시고요. 피해 관련 학생을 조사할 때는 적극적으로 위로와 지지를 해줬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회복적 생활교육에서요. 그리고 공감도 해주시고요. 공감도 얼마나 힘들었니? 예. 선생님도 그 마음 알지. 예. 네, 모르지만.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게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가해 관련 학생에게 또 학교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화가 먼저 나실 거예요. 그렇죠. 다들 예. 지금 선생님들 이 얘기 들으시면 예. 다들 화가 나실 거예요. 무슨 응? 예. 새끼만 없어도 왜 그래? 내가 이 일 안 해도 되는데 이 새끼 때문에 막 이러실 건지만 그렇지만 예. 가해 관련 학생도 우리가 교육적으로 지도해서 다시 교실로 돌려보낼 일종의 치료 네. 해야 될 대상이다, 음. 학생이다라고 같이 똑같이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구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때가 있어요. 조사를 하다 보면 쌍방이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예. 서로 제가 때렸다, 제가 예. 때렸다,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예. 그거 뒷부분의 문제를 해결을 해드려야겠네요. 먼저 뒤쪽에 네. Q&A 있기는 한데요.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다른 어떤 정황이나 사실이 있다면은 그걸로 파악한 것을 그대로 보고서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A 학생은 때렸다 그러고 B 학생은 안 때렸다 그래요. 그런데 CCTV를 보니까는 B가 때린 게 보여요. 그렇다면은 몇 대 때렸다라고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없을 정황이 경우는 없다. 그러면은 양측의 진술을 모두 다 기록을 해주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양쪽의 기록을 모두 다 기록해 주시는 게 예. 요거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죠, 부장님들께서. 어렵습니다. 예, 이게 흥분하신 부모님들을 맞아요. 어떻게 대해서 조사를 확인서를 받고 해야 될 것이냐. 맞습니다. 먼저 피해 관련 측의 학부모님 오시면은요. 첫 번째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좀 인지하는 대화를 나눠주세요. 네.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이렇다고 하던가요? 이런 사실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감정을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셔요. 네. 아, 그런 일이 있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봐도 누가 안타까워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부모님들께서는 선생님이 자기 아이의 편이라고 여기시게 되겠죠. 네. 예, 그 상태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또 보다듬어 드리고 예. 따뜻하게 해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추후에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절차를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꼭. 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할 거고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러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절차에 대한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부장님들께서는 사안 처리 절차 전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신뢰 구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제가 책임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 나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학부모님이 믿도록 대화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굉장히 예. 그 부모님들께는 따뜻하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나의 아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드리면 확실히 오는 피드백이 예.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부모님들께서 학교를 믿고 기다려 주셔요. 네. 예. 가해 관련 학생 측의 학부모님과 면담을 할 때 이 부모님은 처음부터 아마 미안한 감정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 때문에 이렇게 지고 싶진 않아요. 네. 뭐 이런 어떤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학교에 오시거든요. 이러한 부모님께도 그 감정에 대한 이해와 같은 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부장님들께서는 피해 관련 측과 가해 관련 측의 양쪽 모두의 편이 되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호자의 지금 현재의 감정도 수용을 해주시고요. 가해를 했던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도 유감을 좀 표현을 해주시면서 안타까워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 및 상대 학생 측의 객관적 피해 사실을 좀 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 학생은 몇 대 맞았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 피해 사실을 학부모님께는 고지를 해 주셔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이분들이 방어를 하실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가더라도 예, 그것을 꼭 고지를 해주시고요. 이후에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똑같이 해주시고 역시 가해 관련 측 학부모님에게도 신뢰를 구축하는 대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해당 학생에게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향후 학생 지도 방향에 대한 안내 네. 등을 충분히 해주신다면 역시 가해 관련 학생 측도 학교를 믿고 기다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조사가 다 되고 나면은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조 조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작성해야죠.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확인서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을 해주시되 가해 관련 학생이 미인정 또는 조사 거부 시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기타 객관적 정황이 명확하다면 보고서에 기록을 해주시고 네. 양측 주장이 대립하고 객관적 정황이 없을 경우에는 양측 주장을 모두 기록을 하는 보고서 맞습니다. 작성하신 후에 교장 선생님께 내부 결재함으로써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제 부장님들께서 지금 생방송을 보시면서 채팅창에 질의를 해주실 수도 있지만 이미 들어온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학부모위원 추천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제가 이 질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네. 2월 초에 아마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했다라고 행정실에서 대부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소집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 같은데 아마도 임시로라도 개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장님들 입장에서는 뭐만 필요하냐면 공식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만 여러분들은 필요합니다.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열리든 또 언제 열리든 간에 부장님들께서는 명단 추천의 결정을 공식적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한 그 근거 자료만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네. 이미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네. 이미 구성이 끝나셨대요. 아. 그러니까 이 학교는 분명히 보면은 운영위원회 추천 없이 네. 기존에 뭐 이렇게 연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담기구를 지금 이미 구성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곧 열릴 학교 운영위원회에라도 안건으로 올리셔가지고 추인 받는 방식으로라도 확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전담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하는 건가요? 전담기구 구성이 아니라 학부모위원 추천이죠. 아, 추천을 다시 해달라고? 아, 오케이. 구성이 돼 있으셔도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다음번에 열 때 추천을 꼭 다시 받으셔서 그걸 남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담기구 구성원은 다른 위원회와 겸직 가능하냐? 가능하죠. 예, 겸직 가능하지 않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계시면서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다른 위원이어도 역시나 학부모위원으로서 겸직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기구에 계신 경찰 또는 외부 전문가가 전담기구에 구성 가능하냐? 예, X. 안 됩니다. 예, 하지 마시고 학부모를 제외한 분들은 모두 소속 학교의 교원으로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질의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학교폭력 관련 규정을 학교 규칙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느냐. 전담기구 운영 규정도 학교 규칙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요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학교에 있는 학교 규칙이나 규정에 전담기구 관련 규정, 학교폭력 관련 규정은 모두 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합니다. 예,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 규정에 넣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굳이 학교 규칙에 넣을 필요가 없는 운영사항으로 거죠.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넣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적용이 되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으니까요. 현재 있다면은 올해 학교 규칙을 재개정할 때 해당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전담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언제까지냐? 그 다음에 혹시 중간에 변경되면 어떡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임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 구성이 되면 쭉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쭉 가게 되면은 학생이 졸업을 해서 학부모위원 자격이 안 된다거나 또는 교감 선생님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신다거나 이런 변경 사항이 생기시겠죠. 네. 요때는 그때 위원 변경에 대한 내부 결재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안 받아도 됩니까? 학부모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예, 그러면 똑같이. 이거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나요? 예. 오케이. 다음은 이제 전담기구 심의와 관련한 질의였는데요. 전담기구 심의 때 개최의 정족수 기준은 있느냐, 일반적인 회의처럼. 예, 일단 관련 법률에는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적용되냐면 행정절차법이 준용이 되고요. 그에 따르면은 우리 일반적인 회의 방식이 있죠. 예, 전체 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하시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위원의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제 실제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은 어떤 서식에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의가 들어왔었어요. 네네. 예, 이것은 여러분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요.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예. 그럼 어떻게 근거를 남겨요? 예, 무엇으로 근거를 대신하냐면요.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 회의록 대신 심의 결과 보고서로 대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구성 가능합니다. 오케이. 회의록 작성 안 하고 심의 결과 보고서로 가름한다는 것은 현장에 큰 힘이 된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학교 선생님? 최준 선생님 어디 학교신지 말씀해 주시면은 네, 그 학교는 업무 하나 줄여드립니다. 자, 전담기구를 그러면은 열 때 그때마다 자치위원회처럼 이렇게 통보서를 보내고 막 해야 되느냐? 요 질의도 있었어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예, 심의위원회에 이제 문자로 예, 출석하시도록 참석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거나 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편하게. 예, 편하게. 예, 그런데 그때 학부모위원께서 뭐 안 온다 그러는데 학부모위원 없어도 진행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럴 수 있죠. 예.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 그걸 막 잡아 끌 수도 없고. 개최 정족수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과반 이상. 예. 그렇죠. 6명이면 3명 이상. 예. 그러면 교감선생님, 나, 보건선생님이면 예. 3명 이상.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부모위원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 예, 요것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요것은 학교 자체에서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할게요. 예전에 사건이 접수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 보니까는 경찰에 신고가 됐다 그래요. 아하. 이때 이제 새로 학생부장을 맡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당황해 하셔요. 당황하죠.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경찰이 조사한 내용하고 다르면 어떡해요? 서부터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것은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진행되는 경찰의 조사와 학교폭력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는 엄연히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저희는 그 근거를 갖고 있잖아요. 학생이 쓴 확인서도 있고 네네. 보호자 그게 있고 이분들은 경찰 가서는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며 예,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조치를 받는 결과도 사실 두 개 다 가능한 거예요. 형사적인 처벌도 받고 학폭에 의한 조치도 받고 아하. 예, 두 가지가 다 양립할 수 있는 것은 학폭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조치 결과는 교육적 조치로서 별도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내용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 인정을 해주시고 혹시나 경찰하고 협조가 되거나 경찰에 이 자료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교장 선생님께서는 해당 경찰서에 조사된 내용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하시면 경찰이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매뉴얼에 되어 있고 공문으로 경찰에 예.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공문으로요. 공문으로 예. 예를 들면 조사, 뭐 보고서, 협조 뭐 이렇게 예. 보내면 됩니까? 조사 내용 협조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요것은 이미 교육부와 경찰청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Q&A인데요. 다른 학교에 피해 관련 또는 가해 관련 학생이 있을 경우 우리는 전담기구에서는 어떻게 조사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 이때는요. 각각 학교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전담기구는 조사를 진행하시고요. 각 학교에서 서로 조사한 내용을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방식은 공문으로 보안을 걸어서 교환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주도는 교육지원청이 해줄 겁니다. 네네. 나머지 부분은 의무개체 이야기가 있네요. 전담기구는 예, 이한주 선생님 대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네. 예, 전담기구는 의무개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여러분. 네. 연수를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예. 우리 장하사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박윤희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